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연아 준비됐어요? 수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69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수열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단어의 뜻은 알아야 되니까요. 자, 수열이 무슨 뜻이냐면 수가 나열되어 있어. 그래서 수열입니다. 수가 나열됨 해서 수열. 끝. 됐죠? 자, 지금 말한 거 이해 안 됐다 손. 이해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수를 나열해 봅니다. 2, 5, 8, 11, 14. 그 다음 누구 쓸까? 17? 왜? 3의 배수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아, 3씩 늘어나고 있어요? 3식이요? 삼식이 삼촌. 아, 네. 3씩 늘어나. 17?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수들을 나열해. 그럼 이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 됐죠? 끝입니다. 하나 더 써볼게요. 1, 2, 3, 4. 그 다음 누구 쓸까? 5? 아, 아니야. 5 아니에요. 쩔지. 누구 써야 될까? 수민아 누구 써야 돼? 20. 9? 오, 어떻게 알았어 29인 거? 오. 보세요. 규칙 있어요? 규칙 있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69페이지에 보시면 수열의 정의라고 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수들을 차례로 나열한 것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걸 보면서 30 커지네? 그럼 그 다음은 23오겠지? 그 다음 26오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두 번째 거를 볼게. 1, 2, 3, 4. 그 다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5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29라고 말을 했고 나는 거기에 동조하면서 맞았어 막 이랬다? 왜 그랬을까? 규칙 보여요? 규칙 보이니 건우야? 그쵸?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경우 혹은 우리가 잘 못 찾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수열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규칙이라는 말을 빼고 얘기해요.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이야. 그리고 그 규칙을 네가 알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 말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봐봐. 1, 2, 3, 4. 5가 와야지 29가 와. 너네를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x-1, x-2, x-3, x-4 플러스 x. 자 여기 x에다 1 넣어보세요. 몇 나와? x에 1 넣으면 몇 나와요? x에 1 대입하면 몇 나와요? 1 나오죠. 2 대입하면 2 나오지. 3 대입하면 3 나오죠. 4 대입하면 4 나오잖아. 5 대입하면 5 나와? 5 넣어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5 더한 거지. 맞니? 그럼 몇이야? 25 맞잖아. 됐음? 내가 막 쓴 게 아니잖아. 어떤 식에다 넣고서 나온 결과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서 1, 2, 3, 4, 29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규칙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직은 규칙을 발견하지 못한 수열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소수죠. 리만 가설을 푸시면 양자역학의 세계가 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소수가 어떻게 나열되는지 그 규칙을요. 그걸 풀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그 자체를 그냥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수가 막 나열되어 있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1, 2, 3, 4 나오고 29가 나왔다?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이런 거 너네한테 낼까 안 낼까? 안 낸다고.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면 모두 다 알 수 있고 모두 다 유추할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건 1, 2, 3, 4 나왔어? 그 다음 누가 나오는 거? 5가 나오는 걸 보겠지.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7. 이렇게 수들을 나열된 것들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열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의해 드립니다. 교재에 써 있는 거에서 일단 규칙이라는 내용은 좀 지우시는 게 좋아.
수가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이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입니다. 이게 사실 수열의 정확한 정의예요. 쓰셨죠?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정의와 뜻은 외워야 돼요. 쓰고 써야 됩니다. 다시 수열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어 그러면 수열이야.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좀 더 정확한 뜻을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말해 주셔야 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입니다. 자, 함수값의 나열이야. 우리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함수들을 배웠다고. 뭐 유리함수도 배우고 무리함수도 배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거기에 1차 함수, 2차 함수 다 배웠잖아. 그리고 다음 학기죠. 2학기가 되면 3차 함수도 배울 거고 4차도 배울 거고 5차도 배울 거라고. 이과 가시는 분들은 각종 초월함수들을 더 배울 겁니다. 맞아요. 그 함수들이에요. 그 함수값을 나열했는데 정의역 뭐가 정의역이죠? 함수에서? 대입하는 x값들이 정의역이죠. 맞아?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을 나열한 겁니다. 자,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 누구? 1. 혹시 자연수의 정의는 다시 알고 계세요? 자연수의 정의는 알고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는 해드렸을 거예요. 자연수가 무슨 뜻이야? 1부터 1씩 커지는 숫자들입니다. 그게 자연수야. 그게 자연수의 뜻이에요. 뜻, 정의입니다.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 누구? 1, 2, 3 이런 애들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들을 쭉 나열한 게 수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했다. 이게 수열의 뜻이고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뭘 의미해? 순서를 의미해. 순서. 순서의 개념이 있어. 1을 넣어서 나오는 값을 첫 번째 항, 2를 넣어서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두 번째 항, 3을 넣어서 나오는 숫자를 세 번째 항, 4를 넣어서 나오는 값을 네 번째 항이라고 부를 거야. 우리 함수에서는 1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 2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 이렇게 표현을 했죠. 수열에서는 1 넣어서 나오는 그 값을 첫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 넣어서 나오는 건 두 번째 항, 3 넣어서 나오는 건 세 번째 항. 그래서 이런 순서를 갖고서 우리가 숫자들을 나열한다. 순서의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자연수라는 건 그 값이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수를 쭉 나열해 보면 아시겠지만 3하고 4는 몇 칸 차이나? 한 칸 차이나 1차이 나잖아요. 6이랑 7은 역시 마찬가지 1차이 난다고. 그럼 차이가 일정한 값들을 계속 대입해서 나오는 그 값들을 쭉 나열했다라고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어. 참고로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일정한 간격을 갖는다는 이 이야기는 뒤에는 활용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거 수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수열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했고요.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것의 의미는 일단 순서의 개념이 있어. 1 넣어서 나오는 거 처음에 나온 숫자잖아. 걔를 우리는 첫 번째 항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됐음? 10 넣어서 나오는 값은 열 번째 항이라는 표현을 써요. 참고로 항은 영어로 텀이에요. 텀. 1텀, 2텀, 3텀 이렇게. 자, 그래서 수열의 뜻 요겁니다. 적어주세요. 정의 옆에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부연 설명들 잘 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해 볼 겁니다. 수열이라는 건 그래 지금처럼 숫자들을 쭉 나열할 거야. 가장 처음에 써져 있는 걸 첫 번째 항, 두 번째 써 있는 건 두 번째 항 쭉 쓰다 보면 우리가 이것들의 어떤 함수식들을 세울 수 있겠죠. 함수값을 나열했으니까 그 함수식을 우리는 자 지금까지는 fx라고 표현했습니다. 함수식 맞아요? 수열의 세계에서는 fx가 아니라 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fx가 2x 플러스 1이었어 라고 하면 수열의 세계에서 an은 2n 플러스 1이야. 됐죠? 그럼 요 n자리엔 누굴 넣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수를 넣습니다. 1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이에요? 3.
2 넣으면요 5, 3 넣으면 7 되겠죠? 1 넣어서 나오는 값을 우린 뭐라고 해? 첫 번째 항. 2 넣어서 나오는 값을 두 번째 항. 3 넣어서 나오는 값을 세 번째 항. fx가 아니라 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참고로 1 넣어서 나오는 값 a1 걔가 3인 거야. 2 넣어서 나오는 값 a2 걔가 5인 거야. 3 넣어서 나오는 값 a3 얘가 몇인 거야? 7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첫 번째 항이야. 얘는 두 번째 항이야. 얘는 세 번째 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an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를까? 몇 번째 항? n번째 항. 그래서 얘를 우리는 n번째 항 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을 알려주는 항이다. 이 n자리에 자연수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항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함수식 fx가 있다면 수열에서는 an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어차피 같은 표현입니다. 대신 실수 전체를 대입하는 함수였는지 자연수만 넣는 수열인 건지 요거의 차이만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수열 자체는 딱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69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규칙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규칙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라고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은요. 국어 시간에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필요한 부분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나보단 국어 선생님도 낫겠죠? 말씀드리기가. 자, 그래서 이제 수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크게 두 가지 중에 오늘은 딱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등차 수열. 자, 무슨 수열이요? 등차 수열.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면 자, 한자죠. 같을 등자예요. 차입니다. 됐죠?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수들이 차이가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봐봐. 처음에 써져 있는 숫자가 있을 거야. 첫 번째 항. 그 다음 써져 있는 항이 있을 거야. 두 번째 항. 그 다음 써져 있는 숫자 있겠죠? 세 번째 항. 쭉 쓰다 보면은 저 어딘가에 n번째 항도 쓸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거야. 그 다음은 n 플러스 2번째도 있겠지. 해서 쭉 쓸 수 있을 거라고. 따라올까요? 자, 차이가 같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시면 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값이랑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값이랑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값이 계속 같다고. 그럼 그 말은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값도 계속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공통된 차이라는 뜻이야. 공차. 참고로 우리가 영어 D를 써요. 그래서 공차를 갖고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의 차이가 D였죠. 그 말은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하나 더하면 두 번째 항 나온다는 뜻인 거야. 마찬가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도 차이가 똑같았네요. 여기다 공차 하나 더하면 세 번째 항 나온다는 뜻인 거야. 납득이 될까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세 번째 항에다 공차 하나 더 더하면 뭐 나올까? 네 번째 항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시연아,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뭐 나올까? 봐봐. 두 번째 항에다 공차 하나 더하면 세 번째 항이지. 거기다 공차를 또 더하면 네 번째 항이지. 그럼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은 이 둘의 차이가 나오겠지. 그게 몇인데? 2D가 나옵니다. 따라올까요? 희지 괜찮아요? 그럼 다시 희지가 대답해 볼게요. 7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뭐 나올까? 4D. 너 뭐 감기 걸렸어? 4D가 나오겠죠? 왜? 세 번째 항에다 공차를 4번 더하면 7번째 항이 나오거든. 납득이 돼? 그럼 얘를 좀 더 일반화해 볼게요. n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빼면 뭐 나올까? n-kd가 나오겠지. 아, 당연히 n이 k보다 클 때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 k번째를 넘겨버리면 n번째 항은 k번째 항에다가
n-k개의 공차를 더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일까요? 자, 만약 k가 1이었다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개의 공차를 더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을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갖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9페이지에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두 이야기죠. 일반항 표현. 등차 수열 무슨 뜻인가? 이때 공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n번째 항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따라와요. 됐어요? 답을 좀 해주세요. 자, 내가 등차 수열을 표현해 볼 겁니다. 앞에 보세요. 자, 첫 번째 항을 예를 들어 7로 할게요. 두 번째 항은 9고요. 그 다음 11, 그 다음 13. 자,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2씩 커지고 있지?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올까? 15가 오겠죠? 그 다음은요? 17이 오겠죠? 뭐 기본적인 IQ 테스트 같은 느낌 들죠? 자,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 공차 몇이다? 2. 첫 번째 항 누구다?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항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n번째 항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개의 공차를 더한 값. 됐습니까? 자, 전개해서 써볼게요. 2n 플러스 5. 됐죠? 자, 봐봐. 1 넣어봐. 몇 나와? 첫 번째 항 맞죠? 3 넣으면 몇 나와요? 세 번째 항 맞나요? 그럼 일반항을 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특정 항이 누군지를 빠르게 알 수 있겠네요. 야, 100번째 항 누구니? 205. 됐잖아. 됐습니까? 그럼 특정 항이 몇 번째, 그러니까 특정 값이 몇 번째 항인지도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면 119는 몇 번째 항이야? n자리에 누구 넣으면 119 나와요? 됐죠? 얘기할 수 있겠네요. 57이요? 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이유는 이 수열의 성격을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 몇 번째 항이 누군지, 그 값이 몇 번째 항인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항상 구하고 얘기합니다. 얘가 함수에서는 뭐와 같은 거야? 함수식 fx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n번째 항은 2n 플러스 5. 여기서 변수는 누구야? n이죠? 맞니? n자리에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이었던 거잖아. 받아들여? 봐봐. 몇 차식이야? 몇 차식이야? 1차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1차 함수를 그냥 떠올리시면 돼. 두 번째, 1차 앞에 개수 보세요. 몇입니까? 2였죠. 얘 공차 몇이었니? 얘 공차 몇이었니? 2였네요. 1차 앞에 개수가 공차입니다. 1차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그럼 상수는 뭘까요? 적절하게 맞춰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가볼까 합니다. 자, 문제 보세요. 앞에 보시고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 해야지. 23, 20, 17, 14. 그 다음 누구 쓸까? 그 다음 누구 쓸까요? 11 쓰겠죠? 그 다음은요? 8 쓰겠지?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3. 자,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더하고 있어요? 라는 거지. 마3을 더하고 있어요. 우리는 음의 정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마3을 더하고 있구나. 그럼 이 친구 공차 몇인 거다? 마이너스 3. 첫 번째 항 누구였죠? 네, 23이었죠? 그럼 이 친구의 일반항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 n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전개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6. 됐지? 이게 다음 수열의 일반항. 그럼 여기서 봐봐 다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1차 앞에 개수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이게 누군데? 공차죠. 왜요? 공차를 곱했는데 전개하니까 n 앞에 개수가 공차라고. 받아들여? 그럼 여기 있는 26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 첫 번째 항 몇이었죠? 23이었지. 그럼 자 1차 앞에 개수가 마3이야. 여기 n자리 1 넣어봐. 몇 나와? 마3이죠. 뒤에 상수가 없으면 마3이잖아. 근데 우리 1 넣었을 때 첫 번째 항 23 나와야 됐다고.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주면 될까? 26 붙여주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상수항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1차 함수식 형태로 빠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 표현을 계속 알려드린 이유, 이거 계속 써먹어야 될 거거든. 그래서 이 표현도 같이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69페이지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요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다라는 거에다가 별표 하나만 뿅 쳐주세요. 가려워. 자, 그러면 71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71페이지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갑시다. 71페이지입니다. 이거 했니? 수열? 그랬구나.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수열이 있어요. 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항 누구죠?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그럼 계속 지금 써져 있지 뭔가 규칙대로. 어떤 규칙이니? 어떤 규칙이니? 여러분들은 이런 규칙을 알 수 있을 거야. 규칙을 알 수 있다는 말은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오는지 네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할 수 있다는 건 규칙을 이미 알았다는 뜻이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그거를 표현해 주셔야 돼. 그 왜 여자친구 사귈 때도 왜 좋으면 좋다 그냥 나 좋아 사겨 이러면 안 사귀잖아. 사겨요? 왜 좋은지 막 구구절절히 막 선물 갖다 주고 막 연락하고 카톡하고 막 그래야지 이제 막 아니 그냥 사귀자면 바로 사겨? 부럽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뭔지 알았으면 표현해야 돼. 그 규칙을 표현할 줄 아셔야 돼. 여자친구 사귀는 거 똑같아요. 표현하셔야 돼요. 연예인 되면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고수예요. 자, 다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결론은 뭐야? 1, 2, 3, 4, 5가 계속 반복이잖아. 다섯 번째 항이 5였습니다. 10번째 항도 5였죠. 15번째 항도 5였다고. 5의 배수인 항이 계속 5라고. 2015번째 항 5의 배수인 항이잖아. 그럼 뭐겠어? 5겠지. 됐어요? 요즘 트렌드로 바꿔요. 2024번째 항은 몇일까요? 4겠네요. 왜? 4의 배수 번째인 항은 다 4였거든. 4번째 항, 8번째 항, 12번째 항. 맞아? 그럼 2024번째 항 4의 배수 번째인 항이네요. 4겠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이런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표현하셔야 돼. 그냥 왜 그러니? 그냥 그래요. 쓸데없는 답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실게요. 첫째 항이 2고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31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거 공차 어떻게 될까? 첫째 항이 2고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31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거 공차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얘기한 거. 첫 번째 항이 2래. 그 다음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31이래.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문제에서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등차 수열이래요. 그쵸?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공차가 있을 거야. 이거 풀었니? 풀었니 안 풀었니? 안 풀었지. 빨리 풀어봐. 여기 다 했던 거잖아 지금. 그지? 빨리 풀어봐.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같이 듣고.
자, 첫 번째 항이 2고요.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3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당연히 공차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우리 등차 수열 일반항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첫째 항 나와 있네 땡큐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12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을 알아. 그럼 공차 알 수 있을까? 자, 생각해봐.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몇 칸 떨어져 있는 거니? 다시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죠? 맞아? 그럼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돼? 3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거꾸로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은 공차 몇 개 나올까? 3개 나오겠지? 어려워? 그럼 다시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는 몇 칸 떨어져 있을까? 11칸 떨어져 있는 거죠? 납득이 돼? 그러면 12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올까? 공차 11개가 나올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요? 그럼 12번째 항이 마이너스 31이야. 첫 번째 항이 2였대. 서로 빼면 몇인데? 마이너스 33이죠. 그게 11D랑 같은 거겠지. 그럼 D는 몇이었다? 마3. 공차가 몇인?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하나 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요. 첫 번째 항이 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 이 수열의 일반항 말해볼게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n 플러스 5. 됐죠? 왜요? 1차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 됐음?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몇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네? 뒤에 누구 붙여줘? 더하기 5 붙이면 되잖아.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다시 교재에 있는 것처럼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곱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전개해서 얘기하면 같은 결과입니다. 됐을까요?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항이 5고요. 일곱 번째 항이 15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죠? 등차 수열. 자, 두 번째 항이 5예요. 일곱 번째 항이 15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항하고 일곱 번째 항 몇 칸 떨어져 있는 거니? 몇 칸 떨어져 있어요? 몇 칸?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죠? 하나, 둘, 셋, 넷, 5칸 떨어져 있죠? 그럼 비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에서 얘 빼면 되는 거죠? 됐죠? 이제 말할 수 있죠? 몇 칸 떨어져 있어요? 5칸 떨어져 있죠? 그럼 일곱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올까? 공차 5개만큼 나올 거야. 따라올까요? 그럼 일곱 번째 항이 15였습니다. 두 번째 항은 5래매. 몇인데? 10인 거죠? 5D가 10이니까 D는 몇이었다? 2였다. 공차가 몇인? 2인 등차 수열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말해볼게요. n번째 항 어떻게 얘기하면 돼? 등차 수열이니까 1차식이죠? 1차 앞의 개수는 공차 2n.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지금 두 번째 항 줬지. 그럼 여기다가 2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내가 아는 거지. 2 넣으면 몇 나와야 돼? 5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다 누구 붙여주면 돼? 플러스 1 붙이면 되겠네. 됐습니까? 2 넣어보세요. 5 나왔죠? 7 넣어봐. 15 나오지? 됐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일반항 썼네요. 나 20번째 항 궁금하네요. 20 넣어줍시다. 몇입니까? 41이네요. 끝. 됐을까요? 따라와요. 소원 괜찮아요? 응? 자, 4번입니다. 왜 안 풀어? 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 자, 4번입니다. 자,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PM 플러스 Q.
몇 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1차식으로 되어 있지. 맞아? 변수가 n인데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럼 일단 이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등차밖에 없으니까.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서 얘기합시다. 등차 수열이야. 얘 공차 몇일까? P. 얘 첫 번째 항 누굴까? 첫 번째 항 누굴까? 누구요? P 플러스 Q. 1 넣으면 나온 게 첫 번째 항이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겠지. 뭐 다른 것들 더 알아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보기 좀 봅시다. 1번. 첫 번째 항은 P 플러스 Q다. 맞네요. 2번.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다. 맞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A2, A3가 같으면 무슨 뜻이야?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같으면 이라고 했거든. 자, A2 두 번째 항을 한번 써보자. N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죠? 2P 플러스 Q. 이게 두 번째 항일 거야. 자, 세 번째 항은요. 3 넣으면 되죠? 3P 플러스 Q. 됐죠? 자, 둘이 같다고 했습니다. 둘이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뜻? 2P 플러스 Q하고 3P 플러스 Q가 같아요 라는 말은 일단 P끼리는 없어질 거 아니야. Q끼리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니? 그럼 P가 몇일 때? 0이다 라는 말이겠죠. 잠깐만, P가 N 앞에 있는 개수였네. P가 0이라는 말은 공차가 몇이다? 0이다 라는 거겠지. 맞아? 그럼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도 있나요? 있습니다. 됐죠? 그럼 공차가 0이면 숫자가 어떻게 표현될까? 그냥 계속 같은 수만 표현되겠죠? 첫 번째 항이 5였어. 공차가 0이래. 그럼 0 다음에 몇이야? 그냥 5야. 세 번째 항도 그냥 5고 네 번째 항도 그냥 5인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으면 공차가 0입니다. 맞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4번입니다. P가 0이 아니면 공차가 0이 아니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보다 항상 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두 번째 항이 항상 첫 번째 항보다 클 겁니다. 세 번째 항은 항상 두 번째 항보다 클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 틀렸죠? 왜? P가 0보다 작으면 공차가 0보다 작아야 계속 작아지고 계속 커지고 이러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미안. P가 0보다 커야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공차가 0보다 커야. 그래야 지금처럼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은요. 실제로 여기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눈으로 보이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보세요. 자, 세 번째 항이 5고요.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인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자, 지금 말할 때마다 무슨 수열인지 줬어요. 등차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등차라는 말에다 이렇게 네모 박스를 뿅 쓰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어떤 수열인지 준다는 건 너네들한테 생각하고 고민할 것들을 많이 줄여준다는 뜻인 거야. 고맙게 생각하시고 항상 네모 박스 치면서 문제 집중해 주세요. 자, 세 번째 항이 5입니다. 쓸게. 세 번째 항이 5래요.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여섯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그럼 여섯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남을까? 3D가 남겠죠? 등차 수열이니까. 근데 그게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였고 세 번째 항은 5였거든. 그럼 몇인 거야? 마이너스 9인 거잖아. 됐을까? 그럼 공차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됐습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말해봅시다. 마이너스 3n. 그 다음 뒤에 상수 누구 써야 될까요? 자, 네가 아는 건 이거죠. 3 넣으면 5 나와야 돼. 여기다 3 넣어봐. 마이너스 9지. 5가 나와야 돼. 뒤에다 누구 붙일까? 13?
14. 됐을까요? 그래야 3을 넣었을 때 5가 나오거든. 그럼 6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아요? 확인됐어? 그냥 계산해보면 되잖아. 자, 등차 수열 일반항 구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요.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지 뭘. 몇입니까? 11이네요. 자, 첫 번째 항 구했고요. 공차 구했습니다. 여기서 공차 2배를 빼라고 했네요. 몇입니까? 17이겠네요. 끝. 됐죠? 됐어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답만 띡 적으시는 건 딱히 의미가 없고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계속 동일해요. 자, 6번입니다.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결이 살짝 바뀌어요.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 누군지 줬습니다. 3이죠. 자, 여기 볼게.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더한 값을 줬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도 있고, 계속 쓰겠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너한테 이걸 줬다고. 자, 첫 번째 항 이거 3이다. 세 번째랑 네 번째를 더하면 10이다. 그치? 아, 두 번째, 세 번째 미안합니다. 되게 뭐라고 그러네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더하면 10이면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땡큐. 네. 됐죠? 아, 고마워서 그래요. 네. 아, 삐지지 좀 마. 자,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더하면 10이래. 첫 번째 항이 3인데.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지. 야, 두 번째 항은 뭘까? 첫 번째 항에다 공차 하나 더한 거겠지? 맞잖아.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더하면 되는 거 아니요? 이 둘이 더한 게 몇이다? 12다라는 말이겠네. 정리하면 6 플러스 3D가 12라는 거 아니요? 그럼 3D가 몇이었다? 6이었다. 그럼 D가 몇이었다? 2였다. 이 말 아닐까? 됐습니까? 그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요. 첫 번째 항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다섯 번째 항만 구하면 되는 거죠? 맞니? 그럼 봐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4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항 3이었고 공차가 2인데 4개 더하면 몇인 거야? 8 더하면 되는 거겠네? 답은 몇입니까? 11입니다. 이런 거라고. 됐죠?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쉽죠? 쉽죠? 이런 게 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7번이에요. 자, 7번 보세요.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입니다. 자, 두 번째 하고 10번째 항을 더한 게 누구인지 알고 여섯 번째 하고 15번째 항을 더한 게 누구인지 알고 있을 때 27번째 항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죠. 자,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아이, 두 번째랑 10번째를 더한 거 이게 뭔 말일까? 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편의상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등차니까 첫 번째 항 공차 알고 있으면 일반항도 표현할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잖아. 자, 두 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에다 공차 몇 개? 한 개 더한 거지.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 몇 개? 몇 개? 9개 더한 거죠. 그 둘이 더한 게 58이야. 다시 말해서 2A 플러스 10D가 58이야. 이 말이네. 그럼 두 번째, 여섯 번째 항입니다.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5개. 15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14개. 2A 플러스 19D가 103입니다. 서로 빼봅시다. 밑에서 위로 뺄게요. 2A 없어지죠? 빼면 9D죠? 103에서 58 빼면 몇이에요? 45인가요? 오, 예. 그럼 D는 몇이었다? 5였다. 된 거 아니요? 공차가 5야 어떡할래? 일반항 써야지. n번째 항. 등차 수열이니까 그 일반항은 1차식으로 표현되겠죠?
1차 앞에 있는 1차항 개수는 공차를 쓰면 되겠죠? ON. 그리고서는 뭐 할래? 특정한 값을 하나 알아야 될 텐데 누구라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 뿅 넣어서 A 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2A 플러스 52, 58이니까요. 넘어가면 8. A는 몇이었다? 4. 1 넣으면 4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이지 뭘. 이제 뭐 해줘요? 27 대입하면 답이겠죠? 됐습니까? 7, 5, 35 해서 1 빼니까 4로 끝나는 게 답이겠네. 5번이겠다. 야. 끝. 됐어요. 그래서 7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봅니다. 자, 8번 문제까지 일단 보고 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까 해요. 8번입니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더한 값이랑 세 번째랑 일곱 번째를 더한 값의 비율이 1대 5입니다. 등차 수열인데요. 그럼 일단 비례식 나왔으니까 바로 해석부터 할게요.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은 거니까요. A3 더하기 A7 값은요. A2 더하기 A4의 5배와 같음. 됐죠? 자, 세 번장입니다. 얘는 첫 번장에다 공차 몇 개? 2개. 일곱 번장은 첫 번장에다 공차 몇 개? 6개. 자, 두 번장은요. 첫 장에다 공차 1개. 네 번장은 첫 장에 공차 3개. 정리할게요. 2A 플러스 8D는 5 곱하기 2A 플러스 4D. 이거 전개하면 10A 플러스 20D. 됐죠? 자, 넘어갑니다. 뿅 넘어가면 8A. 뿅 넘어가면 플러스 12D는 0. 됐죠? 그러면 8A하고 마이너스 12D가 같은 건가 봐. 됐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8A하고 마이너스 12D가 같아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A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D. 됐죠? A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D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A. 둘 중에 하나로 말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지금 16번장이랑 같은 값 필요로 하거든. 그럼 16번장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15개 더한 값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D를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바꿔 쓸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냐 이거? 마이너스 10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마이너스 9A 3번이네요. 됐죠? 그래서 그냥 관계식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넣고서 계산해주면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8번이어서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더 끌어내볼까 합니다. 보세요. 숫자 3개가 주어졌는데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이래. 그럼 숫자 3개를 일단 써볼게.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고 자 C라는 수가 있어.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말은 자 첫 번장에서 어떤 수를 더했을 때 B가 오겠지? 맞아? 우리가 걔를 이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라고 불러. 맞니? 그 값이 B에다가 똑같이 값을 더하면 C가 나온다는 얘기겠네? 받아들여?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했죠? B에서 두 번째 써져 있으니까 두 번장이겠죠, 지금. 두 번장에서 첫 번장을 뺀 값이 세 번째 써져 있네.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장을 뺀 값이랑 같습니다. 맞니? 그래야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 납득이 돼? B가 넘어갈게요. 2B죠. A가 넘어올게요. A 플러스 C가 되겠지.
맞니? 자, 양변에 2를 나눠주면 B는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2분의 A 플러스 C입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니?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평균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산술평균이라고 하죠. 3개 더해서 3 나누면 산술평균. 10개 더해서 10 나누면 산술평균. 맞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얘는 산술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누가?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은 양 끝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랑 같습니다. 산술평균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항,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등차 중항. 등차수열에서 세 숫자가, 세 항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때 가운데 있는 항은요. 양 끝에 있는 항을 더한 다음 2로 나눈 값과 같아요.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 등차수열을 써봅니다. 편하게 쓸게요. 1, 4, 7, 10, 13, 16. 봐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옵니다. 맞아요? 됐지? 다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잘 봐. 4하고 10하고 16. 이 세 개의 숫자는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까? 자, 등차수열을 이루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 일정한 차이를 두고 계속 커지는지만 관찰하면 되지? 얼마 커졌어? 얼마 커졌어? 맞아? 그럼 이 세 개의 숫자도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지? 그럼 이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얘가 됩니까? 확인돼요? 받아들여? 자, 1하고 10하고 자, 이거 30 커지는 거였으니까 이 뒤에 누구 써야 되냐? 19인가요? 이 세 개도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 맞습니까? 맞니? 그럼 1하고 19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올 거야. 맞아? 받아들여? 그럼 다시 7하고 10하고 13 얘네도 30 커지는 등차수열이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올 거야. 맞아? 받아들여?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항으로 일반에서 써볼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이 이렇게 있을 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네 번째 항이라며. 그럼 봐. 네 번째 항은 말이야.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 더해서 2로 나눈 값이야. 그치? 근데 방금 이런 얘기도 했네.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도 얘 나온다며. 다시 얘는 두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 더한 다음 2로 나눠도 네 번째 항이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지. 첫 번째 항하고 일곱 번째 항 더해서 2로 나눠도 네 번째 항이라며. 맞아?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볼게. 결론. 둘이 더한 값이랑 둘이 더한 값이랑 둘이 더한 값이 같아. 어떻게 돼? 왜? 이렇게 둘이 더했어. 이렇게 둘이 더했어. 자, 이 둘이 더한 값에서 공차 하나 빼면 얘가 돼. 근데 여기다 공차 하나 더하면 얘가 된다고. 그럼 더한 전체 합은 일정하겠지. 어떻게 될까?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한 그 부연 설명으로 등차 중앙 표현을 쓰는 거야. 단순하게 세 개가 딱 이어져 있어. 그랬을 때 가운데 2로 나누면 이거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가운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성질로 확대해야 된다고. 받아들여? 어차피 등차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두 칸씩 떨어져서 얘기해도 이거 등차 수열이야. 세 칸씩 떨어져도 등차 수열이야. 왜? 공차가 3D인 등차 수열이니까. 받아들여? 일정하게 떨어진 건 맞거든.
그래서 얘를 확대해서 지금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는 표현을 얘기해 드렸고 그게 여러분들 교재의 7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됐죠? 자, 70페이지 본 김에 밑에 있는 이야기까지만 체크하고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 또 계속 풀게요. 밑에 보시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숫자들이라고 해서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숫자를 A, B, C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운데를 A라고 놓고 A에다가 공차 더하네, 공차 빼네 해서 세 개를 표현합니다. 만약 5개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하면 5개죠. 가운데 있는 거 A라고 놓고 얘는 공차 하나 더하네, 공차 2개 더하네. 얘는 공차 하나 빼네, 공차 2개 빼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럼 만약 4개면 어떻게 할까? 교재 써있죠? 어떻게 표현해요?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빼기 2D. 3D요. 미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차가 2D인 등차 수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다 공차야는 아니야. 문제에 맞게 내가 설정을 조금씩 바꿔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3개의 문제까지도 눈여겨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9번 문제 잘 보세요. 9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수열이 딱 있어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시온이 어디 갔니? 난 정말 시온이 좋아하는데 시온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치? 미안합니다. 자,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이 누구? 공차가 누군지 내가 안다 이거야. 그럼 나 일반항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공차가 뭐라고? 4. 그럼 4n으로 시작하지 뭐. 첫 번째 항이 2000, 마이너스 2005니까 여기다 1 넣는 순간 마이너스 2005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뒤에다 누구 붙이면 돼? 마이너스 2009를 붙이면 되죠.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2005 맞잖아요. 등차수열 일반항 구했네요. 네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니 이거지.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올 거라고. 그럼 n자리에 누구 넣어야지 양수 나올까라는 말은 이거 0보다 크게 하는 n값이 누군데 이 말 아니겠어? 그럼 4n이 2009보다 크도록 하는 n값을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n이 4로 나누면 되죠? 몇이야? 5, 4, 20 428 점 얼마겠네요. 됐습니까? 502 점 얼마보다 커야 되겠네. 그럼 n자리에 누구 넣어야 양수야? 503. 503번째 항. 왜요? 자연수밖에 못 넣잖아. 됐습니까? 끝. 9번이었습니다. 쉽죠? 10번으로 가볼까요? 자,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숫자를 넣고요. 얘네가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 됐으면 좋겠다? 등차 수열. 등차야, 등차. 자, 잘 보셔야 되는 이제 셉니다. 얘네가 등차 수열이 있으면 좋겠거든, 얘네가. 그럼 처음에 써져 있는 얘가 뭐야? 첫 번째 항이죠. 얘는요? 얘는 영주야. 얘는 몇 번째 항이니? 네? 다시요. 영주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얘는? 아니야. 질문에 답만 해주세요. 얘는 몇 번째 항이죠? 얘는? 네. 됐죠? 괜찮아요? 21번째 항. 됐습니까? 왜? 1하고 100일 사이에 19개를 썼으니까 전체 숫자 몇 개 써져 있는 거야? 21개 써져 있잖아. 원래 2개랑 19개 썼으니까. 그럼 얘가 첫 번째면 얘는 21번째야. 맞아? 그럼 봐봐. 내가 아는 건 이겁니다. 21번째 항이 101이고 첫 번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인 거야. 자,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 주시면 여러분들 앞에 했던 얘기로 통용할 수 있죠. 21번장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 남아?
21번장에서 첫 번장 빼주면 뭐 남아요? 공차 몇 개 남아? 20개 남죠? 20D 남죠? 둘이 빼면 몇인데? 100. 그럼 공차가 몇이었다? 5였다. 얘는 무슨 수열이야?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었다. 답입니다. 끝. 됐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 21번째는 A21 첫 번째 A1이잖아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 쓴 얘랑 섞여. 그래서 일부러 따로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게 문제에서 준 조건이랑 혼동되지 않도록 야무지게 잘 구별해서 써주시면 된다. 끝이에요. 넘어갑니다. 10번이었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어요. 공차가 2분의 1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됐으면 좋겠음. 영주 한 번 더 도전해 볼게요. 몇 번째야? 얘는 이거 좀 어려울 텐데. 자, 얘는 몇 번째야? 얘는 됐죠? 왜? 여기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0 사이에 몇 개 숫자 쓴 거야 지금? 여기 몇 개 쓴 거니? n개 쓴 거잖아. 그럼 전체 몇 개인 거야? n 플러스 2개인 거야. 맞아? 그럼 얘가 몇 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그게 10인 거야.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인 거고. 그럼 이 둘이 빼면 뭐가 될까? 둘이 빼면 뭐가 될까? n 플러스 1 d가 되겠죠? 그게 20인 거지. 연우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공차가 몇이 됐으면 좋겠어요?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n 플러스 1이 40이었으면 좋겠어. n은 몇인데? 39였으면 좋겠어. 끝. 요 사이에다가 39개 숫자를 때려 박으면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 되나 보다 라는 얘기인 거네요. 됐습니까? 할만해요? 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얘네가 순서대로 뭘 이룬다? 얘네가 순서대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 이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그럼 x에다 공차 더하면 6이고 거기다 공차 더하면 y고 거기다 공차 더하면 10이고 또 공차를 더하면 z가 돼.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아까 했던 이야기. 이 얘기죠. 볼게요. 봐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결론은 누군 거야? 6인 거지. 맞아? 그럼 둘이 더한 값은 몇인 거니? 12겠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몇인 거야? 12인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인 거니? 24겠지? 2로 나눠야 10이니까. 맞아? 괜찮아요? 하나 더. 6이랑 1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누군 거니? y인 거지. 맞아? 그럼 y가 누군지는 알 수 있네? 됐습니까? 일단 첫 번째. y가 누군지 알 수 있어. 어떤 개념 이용한 거야? 등차 중앙 개념 이용한 거죠. 자, y가 몇입니까? 화내지 마요. 알았어요. 아저씨도 얘기하는 텀이 있잖아요.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가 9였다? 그럼 얘가 9니까 x 따로 구하고 z도 따로 구해야지? 그럴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누가 나와? y인 거잖아. 맞니? 그럼 둘이 더한 건 결과적으로 뭐랑 같아? y의 2배랑 같다고. 됐음? 그럼 봐봐. x하고 z하고 y를 더한다며. 근데 x, z 더한 거는 y의 2배랑 같다면서.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x, y, z를 다 더해주세요. 3y를 구해주세요. 이 뜻 아니야? 그럼 y가 9네요. 몇입니까? 27입니다. 답이에요. 물론 우리는 x, y 누군지 구할 수 있어. 여차하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자라는 얘기가 12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가볼게요. 등차 수열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봅니다. A가 6과 B의 등차 중항이고 등차 수열에서의 가운데 항이 A래요. 누구랑 누구의 가운데?
6이랑 B. 그럼 6이 있고 그 다음 A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고 이 말인 거지.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말은 이거네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A가 나온대. 이 A는 6 플러스 B랑 같아. 뭐 이런 표현이겠죠? 마찬가지. 이 10이 A제곱과 B제곱의 등차 중항이래요. 10이 등차 중항, 가운데 항이래. A제곱이 있고 그 다음 가운데 10이 있고 그 다음 B제곱이 있다는 얘기겠지? 선생님 이거 A제곱, B제곱 순서 바뀌면 어떡해요? 어차피 똑같죠? 네가 아는 건.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10이니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몇이다? 20이겠구나. 이런 얘기인 거지 뭘. 됐어? 자 그럼 봐봐. A, B 더한값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지금 식이 2개 있습니다. 이거 뭐 하면 돼? 넘기면 되죠? B는요. 2A에서 6을 뺀 값이랑 같은 거죠? 그럼 뭐야? 연립해요.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2A-6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20 나옴. 자 전개할게요. 2A 제곱하면 4A 제곱이죠. 5A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합니다. 완전 제곱식이죠. 6, 4, 24A. 36입니다. 넘어갈게요. 플러스 16. 유후. 됐죠? 5A 제곱 빼기 24A 플러스 16이네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5, 4, 24. 둘 다 마이너스 되죠? A는 누구? 4 또는 5분의 4겠네요. 됐습니까? A는 4 또는 5분의 4입니다. 4예요? 5예요? 그래서 문제 줬죠? A, B 자연수당. 맞아? A가 4구나. 그럼 A가 4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B는 몇이다? 2겠구나. 더해주세요. 몇입니까? 6입니다. 끝. 안 어렵죠?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차분해요? 차분? 차분. 자, 침착. 침착. 따끔. 네, 침착. 자, 14번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했더니 6이었고 제곱해서 더했더니 14가 나왔습니다. 이 세 수를 곱한 값을 구해주세요. 세수. 했어요? 세수했어요? 네. 그래 보여요. 네. 자, 봐봐. 잘 보셔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가 있거든. 네가 이 세 개의 숫자를 A랑 B랑 C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무조건 이건 풀 수가 없어. 왜? A, B, C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그 성질이 안 보인다고. 그냥 임의의 세 수인 거잖아. 그럼 네가 문제 수준 조건을 안 썼다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A라고 해.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일정한 수를 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보다 큰 놈이 있겠지. 그걸 A 플러스 D라고 해. 작은 애는 A 빼기 D라고 해. 그럼 됐잖아 등차 수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였습니다.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6이래요. 다 더해봐. 똥똥똥 더하면 뭐예요? 3A죠. 3A가 6이야. 그럼 A가 몇인 거? 2인 거네. A가 2인 것도 알아냈네. 그럼 다시 씁시다. A 빼기 D하고 2하고 2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의 숫자네. 그 다음 또 얘기했습니다. 제곱해서 더한 값이 14래요. 그럼 제곱해서 더해봅시다. 씁니다. 2 마이너스 D의 제곱 2의 제곱 2 플러스 D의 제곱 이거 다 더하면 14임. 정리해볼게요. 4 여기도 4 여기도 4 12. 그 다음 여기서 암산 들어가요. 마이너스 4D 플러스 4D 없어지죠? D제곱 D제곱 2D제곱이죠? 그게 14인 거네요. 그럼 2D제곱이 2인 거네. D제곱은 1인 거네. 그럼 D는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D가 만약 플러스 1이었다면 1, 2, 3이 세 숫자였던 거지 뭘. 그럼 D가 마이너스 1이면 3, 2, 1이 세 숫자였던 거지 뭐. 어차피 순서만 바뀐 거잖아.
그래서 딱히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뭐 하면 되니까 그냥 나온 이 세 개 숫자를 곱하면 되니까. 몇인데요? 6입니다. 끝. 됐을까요? 등차 수열이었습니다.